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프로핏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익 창출, 수익 모델, 가격 전략 등과 같은 분야를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23가지의 이익 창출 전략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책 읽기, 사례 조사 등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가치사슬 포지션 이익 모델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통제점을 차지하라. 손자활 산길을 차지한 사람은 1000명과 싸워도 쉽게 이길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장비가 장판교에서 100만 조조군을 멈추게 했듯이 비즈니스 세계에도 이러한 전략적 요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익 힘 통제의 관점에서 다른 것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특별한 장소를 경영해서는 통제점이라고 한다. 통제권을 가져옴으로 얻는 가장 큰 이익은 예측 가능성이다. 이들은 스스로 산업의 속도를 통제하고 미래를 정의하게 된다. 다른 기업들은 언제나 한 발자국 뒤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 전략적 요지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무너지거나 바뀌듯이 비즈니스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면 가치사슬을 통제점은 옮겨간다. 여기에 분명 기회가 존재한다.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자. 예전 이동통신 시장의 통제권은 이동통신사에 있었지만 지금은 통제점이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판매 후 이익 모델 판매 후에 생길 이익을 놓치지 마라. 자동차, 컴퓨터 산업 장비 등과 같은 하드웨어 제품들처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업은 가격 민감도가 높아.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열정과 에너지를 다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가격 경쟁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반면 하드웨어 제품이 판매되면 고객들은 판매 후 상품 애프터 서비스, 보험, 액세서리 등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미니마켓은 하드웨어 가격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는 안 되지만 반드시 필요하거나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상품들이다. 고가의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업체는 자본 투자와 리스크 감수, 손실 및 감각상각 등에 전전긍긍하면서 고객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가진 판매 후 상품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포착하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다. 요인은 크게 하드웨어 업체는 판매 후 상품으로 진출하면 고가의 상품을 팔던 매력과 명망이 감소하리라는 심리적 요인과 독립적이고 완전히 체질이 다른 조직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이다. 판매 후 상품의 예로 아이폰을 들 수 있다. 고가의 아이폰을 판매하고 애플샵과 아이튠즈 등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책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성찰이야말로 기업이 성장하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다루고 있는 23가지 모델만 확실하게 이해하기만 해도 자신의 기업에 적용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핏 레슨의 또 다른 매력은 이익 모델뿐만 아니라 이익 창출자로 갖춰야 되는 사고 프로세스, 학습법 등 다양한 부가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최고 이익을 만드는 23가지 경영 수업. 과거 기업은 직원들에게 품질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CEO들은 수익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떤 사업 풍토에서든지 사업을 유지하고 번영시키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을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이익의 창출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전략, 이익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다. 첫 번째 수업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창조하라 고객 솔루션 이익 모델. 두 번째 수업 경쟁사가 넘보지 못하게 방화벽을 구축하라 피라미드 이익 모델. 세 번째 수업 하나의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팔아라 다중요소 이익 모델. 네 번째 수업 고객에게 패키지로 제공하라 스위치보드 이익 모델. 다섯 번째 수업 경쟁사보다 빨리 이익을 뽑아내라 시간 이익 모델. 여섯 번째 수업 될 만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승부를 걸어라 블록버스터 이익 모델. 일곱 번째 수업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라 배가 증식 이익 모델. 여덟 번째 수업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기업가 정신 이익 모델. 아홉 번째 수업 전문가 중심의 조직을 구축하라 전문가 이익 모델. 열 번째 수업 한 번의 설치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라 기준 설정 이익 모델. 11번째 수업 업계의 표준을 구축하라 업계 표준 이익 모델.
12번째 수업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라 브랜드 이익 모델. 13번째 수업 전문 제품으로 틈새를 파고들어라 전문 제품 이익 모델. 14번째 수업 지역을 넘어 쓰나미처럼 멀리 확장하라 지역 리더십 이익 모델. 15번째 수업 거래 규모가 큰 고객을 찾아라 거래 규모 이익 모델. 16번째 수업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통제점을 차지하라 가치사슬 포지션 이익 모델. 17번째 수업 경기 사이클에 따른 차익을 노려라 사이클 이익 모델. 18번째 수업 판매 후에 생길 이익을 놓치지 마라 판매 후 이익 모델. 19번째 수업 다음에 올 파도에 먼저 올라타라 신제품 이익 모델. 20번째 수업 시장점 유율을 점유하라 상대적 시장점 유율 이익 모델. 21번째 수업 누적된 경험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라 경험 곡선 이익 모델. 22번째 수업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예상하고 빨리 전환하라 비즈니스 전환 이익 모델. 마지막 수업 디지털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라 디지털 이익 모델. 고객을 알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운다.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위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낸다. 초기엔 돈을 잃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돈을 번다.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다니요. 피라미드 말이야. 피라미드요? 그래 피라미드. 잘 들어봐. 마텔은 바비 인형 하나를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에 팔아. 하지만 곧 다른 회사에서 만든 모조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그렇지? 그래서 마텔은 10달러짜리 바비 인형을 출시해서 일종의 방화벽을 쌓는 방법을 쓰지. 물론 이익은 30달러짜리를 팔 때보다는 적지만 마텔이 고객과 쌓아온 관계에 다른 회사가 비집고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처음에 10달러짜리 바비 인형을 산 아이들도 곧 액세서리나 그보다 비싼 바비를 사고 싶어 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 마텔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그렇게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하지. 진심이십니까? 그러니까 통신 사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통신 장비를 팔 시장이 언제나 존재하고요. 기우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일단 이익이 제로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돈을 불리는 건 고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유지하기 힘들어져. 기초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전체 구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무너지지. 제3의 변수. 아주 열심히 일해서 인력을 하나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점 유율은 기껏해야 3%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 질량을 갖추면 얘기가 달라지요. 혁신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누가 지겨운 고역을 끝까지 해내는가 하는 것에 달렸다. 창조적인 변화는 보통 멋진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사업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즐거운 작업이다. 아마 가장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단계이면서 가장 쉬운 단계일 것이다. 프론트엔드 로딩? 그게 뭔가요? 시험 전날에야 벼락치기 공부를 하거나 마감 전 이틀 동안 기말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프론트엔드 로딩이란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말해. 처음엔 설렁설렁하다가 막판에 가서야 허둥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지식 체계를 구축해둬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나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 먼저 만들어둔 지식 체계에 대해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 시간이 갈수록 더 방대하고 강력한 지식 체계로 발전할 수 있지. 기업가 정신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 가장 강력한 힘이지. 다른 어떤 것보다 철저하게 이익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고 말이야. 대기업같이 큰 조직에서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묵인해 주기도 하지만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기업에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아. 우리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돼. 라는 마인드를 철저히 지키지. 엄청난 이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학습에는 4단계가 있다. 바로 인식, 다루기, 적용, 동화 단계가 그것이다. 라고 말이야. 사실 5번째 단계도 있습니다. 그게 뭐지? 예술입니다. MS는 계획력을 통해 돈을 법니다. 계획 없이 갑자기 어떤 비즈니스에 뛰어들면 처음엔 돈을 벌지 몰라도 나중엔 돈을 잃습니다.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경쟁사들이 출현해서 무질서하게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죠. 업계의 표준을 구축한 회사는
단계별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구체화할 수 있고 산업의 방향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계획력에 있습니다. 168p. 열린 문 증후군을 떨쳐내야 합니다. 열린 문 증후군이 뭐지? 말하자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문을 열었지만 막상 문이 열리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성공에 대한 공포감을 의미하는 말이야. 지리적으로 요지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에 뭔가 배울 점은 없을까? 풍경에 여러 장소가 있듯이 산업의 가치사를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에도 이익, 힘, 통제의 관점에서 다른 것보다 10배나 더 가치 있는 장소가 있어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경영에서는 통제점이라고 부르지. 크고 작은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지리적 요지들이 손상을 입듯이 산업에서도 중대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가치사슬상의 통제점 위치가 변하기 마련이야. 하드웨어 제품이 판매되면 고객들은 판매 후 상품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엘리베이터, PC, 픽업 트럭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애프터 서비스 계약은 필요치 않아. 대체 부품이나 액세서리도 필요 없고 말이야. 구입하고 나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게 돼. 완전히 새로운 미니마켓이 기존 거래 즉 고객에게 하드행 제품을 판매한 최초 거래에 의해 생겨나지. 투자자가 될 생각이라면 반드시 고객과 이야기를 해야 해. 그건 경영자에게는 물론이고 투자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고객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왜 그런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사람들은 늘 틀린 질문을 해. 내가 알아야 할 게 뭔가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하죠? 내가 알기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라고 물어봐야지. 그런 질문이 바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태연한지 아니면 투자 아이디어가 생각만큼 훌륭하지 않은지 알려주거든.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 둘째는 인식의 한계 때문이야. 사람들은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습성이 있어. 패러다임을 읽을 때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해. 23가지 이익 모델은 어떤 사업 풍토에서든지 사업을 유지하고 번영시키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 그리고 이익 창출을 위해 이끌어줍니다. 오늘날 가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 수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지컬 싱킹, 덕골이 새로운 무의식과 더불어 앞으로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줄 책을 발견한 것 같아 기쁘다.